충격 다시 돈 뿌리는 영국 전기차 보조금 왜 갑자기 부활했을까? 야, 영국이 전기차 보조금 다시 준대. 아니, 2년 전에 없앴던 걸 다시 부활시킨 거야. 한 대당 우리 돈으로 거의 700만 원까지 준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 이게 단순히 친환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그 로드맵 때문이야. 근데 웃긴 게 지금 영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평균 가격은 보조금 기준보다 비싸서 절반 이상은 혜택도 못 받아. 고급 모델들 테슬라 같은 건 아예 제외야. 그럼 뭐냐? 이건 중저가 모델 밀어주기 전략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서민층도 전기차 사게 해줄게 이거고, 결국은 친환경 내수 소비 부양 중산층 표심까지 노린 복합 계산이야. 요즘 세계가 다 이렇게 정책 핸들을 다시 돌리고 있어. 친환경도 경기 부양도 결국 돈으로 하는 거야. 미국이 왜 우리 인증 제도에 불만이냐고? 국정원 BS 정면 충돌. 요즘 미국이 우리 클라우드 제도에 불났대. CSAP라는 보안 인증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무역 장벽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한국 공공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국정원 입장은 달라. 야, 이건 보안 문제야. 우리나라 데이터 지켜야지. 특히 중상 등급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다루는 시스템이라 해외 기업엔 못 열어주는 게 원칙이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AI랑 클라우드가 안보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냥 기술이 아니고 이게 국가주권 싸움이 된 거지. 인사이트 하나 줄게. 앞으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시장은 단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야.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야.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3. 네이버가 구글 오픈 AI 다 막은 이유? 크롤링 전쟁의 진실. 요즘 네이버가 뭘 막았는지 알아? 구글, 오픈 AI, 퍼플렉시티 같은 AI 봇들이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크롤링하는 걸 싹 다 막아버렸어. 왜? 자기네 콘텐츠가 무단 학습용으로 빨려나가고 있다는 거야. AI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남의 콘텐츠로 똑똑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지. 네이버 입장은 이거야. 우리 사용자들 글이 경쟁사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만 보고 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근데 반론도 있어. 너무 폐쇄적이면 글로벌 경쟁력 떨어져. 네이버 콘텐츠가 안 보이면 외국 AI 서비스에서 한국 정보는 더더욱 사라지겠지. 이 싸움은 곧 데이터 주권 vs 글로벌 노출 싸움이야. 한마디로 우리 콘텐츠는 우리만 써야지. vs 그래도 세계랑 연결돼야지.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쓸 수 있느냐에 달렸어. 4. 10억 아파트 계약금 날렸다. 영끌의 눈물. 계약금 날렸어요. 요즘 10억 넘는 아파트 계약 해지 폭발하고 있대. 왜냐?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확 바뀌었거든. 특히 강남 서초도 그렇지만 노원도봉 같은 외곽도 꽤 심각해. 영끌족들, 즉 빚내서 겨우 집 산 사람들 지금은 그 빚 감당 못해서 계약을 포기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크지. 이제 집값 다시 떨어지겠네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대출 안 나와서 무리했더니 그냥 손절 이런 분위기도 퍼지고 있어.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고가주택 시장 전체 심리 변곡점이야. 심리가 식으면 그 다음은 거래 멈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결국 규제는 심리를 조절하는 레버라는 걸 다시 느낀다. 또 젠슨 황이 중국에서 가죽 재킷 벗은 이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알지? 항상 검정 가죽 재킷 입는 그 사람. 근데 이번엔 중국 행사에서 그걸 벗었어. 그리고 중국 전통 의상 입고 연설함. 심지어 중국어로 인사도 했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간단해. 중국 시장 놓칠 수 없다는 메시지야. 미국이 자꾸 AI 반도체 수출 막으니까 젠슨 황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야.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계속 사업할 거야. 공급망도 같이 키울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기술이 아니라 외교의 언어로 비즈니스하는 시대라는 거. CEO가 무슨 외교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야. AI와 반도체, 이건 이제 그냥 기술 산업이 아니야. 국제 정치와 외교가 얽힌 권력의 무대가 됐어. 6. 경고. 미국 국채금리 또 5% 돌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야,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또 연 5% 넘었대. 에이 뭐 어때? 할 수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야. 왜냐? 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 정부가 빚을 더 비싸게 갚아야 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도 크고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고 심지어 소비자물가지수 CPI도 다시 오르고 있대. 완전 삼중고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고 그 여파는 전 세계 자산시장, 심지어 한국에도 와. 이건 단순히 미국 금리 오른 애가 아니고 자산 가격 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어. 특히 장기채 5%는 진짜 큰 의미야.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랬거든. 소름이지? 7. 패드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트럼프가 요즘 파월 연준 의장 자르겠다는 소리 하고 다녀. 근데 거기에 대해 JP모간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한마디 했어. 그딴 거 하지 마라. 패드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 난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진짜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이거든. 여기 흔들리면 금리 정책, 환율, 물가 전부 불안정해져. 그리고 시장은 정치적 개입에 민감해. 대통령이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네 하면 국제 금리 확 튀고 달러 가치도 흔들려. 다이먼이 말한 거 딱 하나야. 금리 정책은 정치인이 장난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정책보다 중요한 건 신뢰, 특히 금융에서 이건 생명줄이야. 8. 프랑스가 복지 안 늘린다. 선언회 국방비만 예외일까? 프랑스가 진짜 강수 던졌어. 내년에 예산 1유로도 안 늘릴 거다. 단 국방비는 빼고. 왜? 지금 프랑스 부채가 GDP의 113%야. 우리 이러다 그리스 꼴 난다는 자각이 온 거지. 근데 왜 국방비만 늘리냐고? 지금 유럽 전체가 러시아, 중국, 미국 변수 때문에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거든. 미국도 너네 안보는 너네가 좀 책임져 이러니까 이젠 유럽이 스스로 군비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결국 복지 줄이고 국방 늘리는 건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는 증거고,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안보가 곧 예산 1순위.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야. 9. 청년 일자리 14개월째 줄고 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데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물론 전체 취업자는 늘었어. 근데 그건 공공일자리나 복지 일자리 중심이야. 문제는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질 좋은 민간 일자리의 상징인데 여기서 자꾸 빠지면 청년들 진짜 갈 데가 없어. 왜 이러냐면 내수 침체, 미국 통상 리스크가 맞물려서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투자를 줄이고 있어. 이건 단순한 취업률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리는 거야. 청년층이 일 못하면 그게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약해져. 정부가 단기 일자리만 만들 게 아니라 왜 청년이 민간에서 일 못하는가? 여기에 답을 줘야 돼. 10. 미국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체결한 국도 곧 압박 온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이랑 무역협정을 맺었어. 핵심은 이거야.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19% 관세 내고 수출.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보잉 항공기까지 대규모 구매하기로 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고? 트럼프가 지금 이 방식으로 영국, 베트남, 인도, 다음은 한국까지 밀어붙일 거야. 한국도 곧 쌀, 소고기, 사과 시장 더 열어라. 압박받을 가능성 높아. 우리한텐 농업 민감 품목이라 정치 리스크도 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관세를 무기 삼아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협상 전략이야. 트럼프식 협상은 진짜 치밀하고 굉장히 실용적이야. 그만큼 우리는 대응 전략을 더 정교하게 짜야 돼. 11. 정권 바뀔 때마다 갈아엎는 임대주택 정책 이제 그만 좀 해. 임대주택 정책이 진짜 너무 자주 바뀌어. 박근혜 때는 뉴스테이, 문재인 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년 장기임대. 근데 아직 법도 안 통과됐대. 이게 왜 문제냐면 임대주택은 10년 넘는 장기 사업이야. 근데 몇 년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민간 기업들이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결과는 공급 줄고 중산층용 임대주택 사라지고 결국 월세 폭등. 정책 일관성 없으면 주거 사다리도 끊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봐. 부동산은 단타로 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보고 설계하는 장기 전략이 되어야 해. 12. 중국이 서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 중. 이거 그냥 심각함. 중국이 요즘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막 설치하고 있대. 그것도 한중 공동관리 구역인 PMG에 몰래 받고 있는 거야. 온누리호라는 우리 조사선이 접근했더니 중국 해경이 함정 2척 고무보트까지 보내서 막았다고. 이거 그냥 해양 갈등 정도가 아니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했던 걸 서해에서도 내외화 전략으로 확장 중인 거야. 서해 공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 결국 목적은 뭐야? 한국의 해양 주권 약화, 미얀 동맹 간 틈 벌리기. 이건 군사적 문제이자 경제적으로도 무역로어, 업권, 자원 접근권 다 연결된 이슈야. 우리한텐 진짜 실존적 위협이야.